정년을 보장하거나 혹은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 임금 피크제라고 하죠. 얼마 전 대법원의 이 임금 피크제에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KT 임금 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라는 다른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기태 공인노무사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임금 피크제 대략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왜 이것이 이제 도입되게 됐느냐, 그리고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어디까지인지 먼저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죠. 예. 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그 중장년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를 하고 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초로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임금 피크제가 가장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계기는 2013년도 5월 22일경에 과거에는 권고사항으로 했던 정년 의무 규정이 예.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좀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네. 임금 체계가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임금 피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100%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시 고용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기업의 어떤 재원의 한계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신입사원도 뽑아야 되고. 네. 자,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이것이 이제 무효다. 무효라고 한 판결 자체 이 내용이 아주 좀 복잡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해당 사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사례인데요. 해당 회사는 애초부터 정년을 61세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좀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만 55세 미만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일종의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이에 해당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의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에 대법원 첫 번째로는 해당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네 가지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최초로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화면에 나온 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 임금 피크제와 이 고령자 고용법 이게 이제 충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노사 간에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얼마를 주기로 하자, 금액을 얼마까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위법이 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등의 이유로 임금 지급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했던 고령자 고용법이 예.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혹은 노사가 합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사 간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합리적 이유, 연령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거들을. 네. 그러면 이제 연령 차별이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기준을 크게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실적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똑같이 돈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대상하는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임금을 삭감을 하는데 그 삭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삭감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네. 이게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을 삭감을 했을 때 이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상,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임금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노동 시간이 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업무의 강도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근본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했던 사례 가운데 회사는 명예퇴직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보존 조치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배척을 했습니다. 예. 명예퇴직 제도는 근로자를 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삭감을 해서 이걸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예. 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을 도대체
본래 도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예를 들면은 신규 채용을 확대를 했다든지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렇군요. 임금 피크제가 본 취지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게 나눠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보다는 네. 업무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금액을 깎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일을 잘한다면 당연히 똑같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네. 이제 맞습니다. 제시를 한 거군요. 근데 KT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오히려 이제 임금 피크제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것도 패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런지? 네, 이 KT의 사례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의 그 사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KT의 사례의 경우에는 정년을 과거에는 58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가 예. 법이 개정이 되면서 60세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6세부터 4년간 약 한 100% 정도의 임금을 삭감하는 일종의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예. 이에 해당 재판부는 처음 그렇다면 이 도입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봤더니 정년을 연장한 것은 이것은 그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정년을 연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그 시기를 봤더니 KT의 경영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 단기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예. 안 좋았다. 그래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 목적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금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이건 불리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임금은 비록 삭감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는 총 임금은 결과적으로는 늘어났다. 따라서 이것은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존 조치를 제대로 했냐라는 여부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KT의 사례의 경우에는 뭐 노동 시간이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는 정년을 연장한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존 조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예. 사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조치에 따라서 그 근거로 이제 한번 따져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줄 소송들이 따르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적용 범위가요, 이게 정년 유지형으로만 지금 명시가 됐으니까 정년 연장형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망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그 5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노사 간의 입장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했는지 정부 역시도 최근에 그 6월 초쯤에 대법원의 그 판단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임금 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다. 예. 유형에 따라서도 봐야 되고 그렇죠.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급심에서도 많은 지금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임금 피크제가 내가 적용받았던 임금 피크제가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당장은 뭐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를 따져보면 간단하게 좀 점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태 공인노무사와 함께 임금 피크제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